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한데요.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대에 머물고 있고요. 여기도 바닥이 아닙니다. 2000대 충분히 깨지고요. 바닥 중심점을 잡아본다고 했을 때 1700에서 1800대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1700에서 1800대 1차적인 바닥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그렇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대기업 몰락한다, 대기업 폭락한다 말씀드렸고,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를 예전에 추천했는데, 코로나 때 추천했는데 왜 이제 와서 악플을 나쁘게 얘기하냐. 근데 맞습니다. 현대차가 10만원 밑에 있었을 때, 뭐 8만원 막 이럴 때 역사적인 기회라고 했죠. 역사적인 기회. 당연히 싸니까 좋죠. 왜? 싸게 사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했어요. 왜? 비싸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럼 비쌀 때는 사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가격이 1억짜리가 있어요. 3억까지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관까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투자라는 게? 샀으면 팔아야죠. 물건이란 것이 저렴할 때는 좋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거고, 가치 대비니까. 비쌀 때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비싸도 더 사야 되는 초보자들이 본인들의 그냥 결정론. 그러니까 답정너들이잖아요. 이런 기업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비싸니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싸요, 비싸.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코로나 때, 와, 역사적인 기회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구닥다리 회사 왜 삽니까? 대기업 몰락합니다. 나쁘게 지금 거의 근 2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죠. 나쁘게. 업황도 나쁘고 치킨 게임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오너 리스크. 지금 올해부터가 이제 오너가 삼재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통 삼재라고 하면 2년 동안 최악입니다. 2년 동안.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조금 나아질 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23년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8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쭉 내려왔죠. 근데 아직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바닥이 아닙니다. 제가 올라갈 수 있을 때 물타기를 하시던지 투자를 더 하시던지 영끌을 하시던지, 제가 영끌할 수 있는 시기 정확히 명확하게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 뭐 급하다고 계속 물타기를 하시고 막. 맞죠? 투자를 오래 하실 거면 최대한 저렴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기다리시면 돼요. 뭐 그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맨날 빨리 한국 민족이 그렇잖아요. 나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그냥 본인들이 답딱 정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바닥 찍으면 그때 영끌을 하시던지 부동산을 다 갖다 버리고 사시던지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이 온라인 기업들 있죠. 앞으로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없어요. 트렌드가 무엇이고 이 사업 아이템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정점을 찍고 어떻게 내리막을 타는지, 그 내리막이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치킨 게임이 이거예요. 우리 집 앞에 PC방이 있어요. 한 개 내가 차렸어요. 건너편에 바로 생깁니다. 1분 거리에. 그 2개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생깁니다. PC방이 3개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또 생겨요. 4개 됩니다. 5분 거리 안에 PC방이 첫 번째가 잘 되는지 알고 5개가 생겨버려요. 1, 2, 3, 4, 5. 이게 뭐냐? 반도체 산업이
돈이 되는지 알고 전 세계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과거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인텔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자 보세요. 다 잠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에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정확한 적이죠. 그 다음에 삼성의 단점이 뭐냐면 핸드폰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약점이에요. 이 삼성의 약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뭐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 삼성이 딱 그래요. 삼성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애플이다. 애플이 누구 편이냐? TSMC다. 애플이 자기네 핸드폰 반도체의 이 구조를 설계도를 삼성한테 이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겠냐? 하기 싫다. 왜? 삼성이 애플 핸드폰의 내부 구조를 보면서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은 삼성한테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것 자체가 꺼려 합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그냥 말 그대로. 경쟁 업체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이미 견제를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뭐 삼성이 세계 최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PC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킨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장국집이 있어요. 이렇게 겹치는 업종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럼 여기서 최대한 없는 업종에 투자를 하셔야죠. PC방이 3개 있고 치킨집이 5개 있고 해장국집이 1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없는 업종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는 뭐가 없을까? 아, 빵집이 없네. 빵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을 경쟁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안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꾸 안전한 거를 자꾸 오해하시고 자꾸 먼 곳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면 홈플러스가 안전하다, 이마트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몇 년마다 돌아오는 불황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롯데마트가 막 폐점하고 홈플러스가 없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형체가 굉장히 대기업화가 됐을 때 내 돈을 전부를 맡기기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 샀는데 안 떨어지던가요? 전혀 관련성이 없고요. 상승 시기가 왔을 때 경쟁자가 없는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 끝난 업종에 경쟁 구조를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파는 뭐 5개의 매장에서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피 터지는 싸움하는 거, 단가 경쟁하는 거 어렵다고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자꾸 치킨 게임, 서로 죽이기 게임에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인터넷 관련 업종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당장에 눈 감고 일어나면 뭐 시세가 갑자기 뻥 하고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물타기를 빨리빨리 해서 올라갔을 때 회복하고 나오려고 본전 오면 팔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바닥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업종보다 더 나은 업종이 있어요. 삼성하고 TSMC하고 경쟁 부추겨서 단가 폭락시킬 수도 있는데 미국이 아주 가지고 노는데 막 인형놀이 하고 있는, 연가시 놀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캐치해서 이건 아니다 판단해서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회 좋을 때 사서 기회 좋을 때 파는 거예요. 기회 좋을 때 사서 기회 좋을 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업황을 둘러보면서 5년 뒤 산업을 미리 읽어서, 시세라는 게 항상 5년에서 10년 뒤의 시세를 미리 반영하거든요. 최소 5년 뒤의 상황을 미리 5년 전에 반영을 해요. 이 시세를 앞으로 5년 뒤의 삼성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황이 나빠졌다. 그리고 이 주식이 왜 떨어졌냐, 이걸 명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업황이 굉장히 나쁘다. 지금 나쁜 게 아니라 시세가 미리 반영돼요. 미리 하락하고 앞으로 5년 내에 업황이 매우 나쁘겠다를
예상해서 이 주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대기업 주식은. 실제로 업황이 매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시장이 몰락하고 있고, 달러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원자재값 올라가니까 마진율 떨어지죠. 안 팔리면, 소비 시장 몰락하면, 안 팔리면 시세 내려갑니다. 이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걸 듣고 계획을 새로 짜봐야죠. 있는 사실 그대로. 뭐 저는 이미 업황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제 방송만 참고하셨으면 됐을 텐데 다른 방송들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삼성 좋다는 얘기, 그런 방송을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안 들렸던 것이고, 그냥 그저 예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제 와서 제가 뭐 삼성을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지금 바닥 아니고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업황이 나빠요. 업황이 나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미 답은 다 알려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 하시는 거죠. 다른 방송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치킨 게임이 종료되는 업종을 보시면 돼요. 치킨 게임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주들, 뭐 그게 이제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뭐 11번가 같은 데들, 그다음에 뭐 옥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인터넷 판매 기업들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요. 이 산업이 성장하고 어떻게 산업이 망하고 어떤 기업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사례들이 많죠. 그게 바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체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도 등장했다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 대입이 돼요. 그래서 산업이 이제 쭉 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업이다. 인터넷 기업이면 인터넷 기업이 대략 2002년도 부분부터 거의 초기 시장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서 쭉 올라가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뭐 메신저 시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2015년도까지 왔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이게 뭐냐,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한 거예요. 초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무렵쯤부터는 이용자들 나이대가 이제 40대에서 50대까지 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60대, 70대, 80대 분들도 인터넷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국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신규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사용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거 핸드폰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미래가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규가 없다고요. 신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은 예전에 10대 20대들만 20년 전에 이용했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는 40대까지 50대까지도 뭐 그나마 좀 뭔가 트인 사람들, 트인 분들이 이용했다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 자체가 최정점까지 왔어요. 최정점. 인터넷 시장 자체가 신규가 없다고요. 신규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새롭게 뭐 누군가 탄생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요.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하니까, 핸드폰 누구나 다 사용하니까 이제 신규 시장 없어요. 핸드폰도. 이 신규가 팩폭이라고요. 신규가. 예전에 무전기 핸드폰에서 폴더폰 사용했죠.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변했죠.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신규 시장으로 발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규가 없다. 신규가 없는 시장은 교체고 이제 더 새로운 게,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오질 않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새로운 걸 추가적으로 뭔가 혹해서 꼭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항상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들면 그 시장은 최고로 평가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드폰 고장 안 나면 안 바꿉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도 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눠먹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TSMC하고 두 기업만 경쟁을 한다면 이거만큼 베스트가 없죠. 시장은 계속 크니까 어차피 둘이 나눠 먹으면 돼요. 점유율이 크던 작던. 근데 미국 내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먹으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시장이 커져봤자 뺏기는 구조예요. 뺏기는 구조.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돼요. 뭐하러 그런 위험성을 가진 기업에 굳이 뭘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삼성이 떨어졌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팩트가. 끝까지 믿고 싶은 내용들, 듣고 싶은 내용들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해결책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게 해답이고요. 답은 정해 있는데 답을 다 피해 간 거잖아요. 답을 제가 이미 21년도부터 1년, 2년 가까이를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을 피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그 답이 또 틀렸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치킨 게임을 안 하는 기업을 사야 돼요. 예전에 이제 경쟁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반대로 상승기를 탈 확률이 높아요. 전 세계가 이런 먹거리들을 탐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탐내는 분야가 반도체고, 반도체가 호황기가 아니라 치킨 게임 구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 과정을 이겨내야지만이 좋은 건데 굳이 치킨 게임을 하는 단계의 그런 기업들을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내가 굳이 그 위험한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데 왜 치킨 게임을 하는 단계의 그런 기업들을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하냐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최정점을 찍고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신규들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 뭔가 그 열광하는 그 마음이 안 식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최고라는 그 부동산 시장도 제가 앞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다시는 안 올라요. 계속 떨어집니다. 금리가 10% 넘어가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인터넷 기업들도 이제 신규가 없다고요. 힘들어요,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제가 5만원대 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5만원대 진입했잖아요. 지금 59,4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20만원 깨진다고 했는데 지금 20만 5천원이에요, 벌써. 계속해서 제가 비판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구닥다리 기업을 왜 사냐? 왜 기업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냐? 기업이 저렴할 때는 좋다고 얘기하고요. 비쌀 때는 나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렴할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은.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만 보면 돼요. 핸드폰이 뭐 좋고 인터넷이 좋고 쇼핑몰이 좋고 뭐 카카오페이가 좋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식을 사서 앞으로 돈 벌 수 있는지만 보면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그 주식 좋은 걸 왜 따져요? 아무리 나쁜 기업도 싸면 좋은 거예요. 내려갔는데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려갈 기업인지 내려가다 올라갈 기업인지 1번인지 2번인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기업들은 좋아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떨어져도 올라가니까. 근데 계속 내려가는 기업들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전 재산이 만약에 5년 동안 하락하는 그 시간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 대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과거에 어떻게 떨어졌냐?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 기업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들고 계신 주식이 5년, 6년씩 막 떨어지면 그 주식을 참고 좋다고 계속해서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속 욕합니다.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사람들이 버틸만 하니까 욕을 그나마 덜 하는 거지. 삼성 같은 경우 내년까지도 또 떨어지잖아요. 이제 손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이제 물타기 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요. 이제 못 믿어요. 삼성전자가 막바지가 지금 어디냐면 5만원 정도거든요.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믿는 삼성이 마지막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4만원대 가고 3만원대 가잖아요. 삼성은 더 이상 보유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싸니까 살 것 같죠. 안 사요. 이게 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았고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실이라는 얘기가 제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들이 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구닥다리를 왜 사냐, 구닥다리 왜 사냐, 구닥다리 왜 사냐, 구닥다리 왜 사냐를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뭐 중소벤처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내려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내려갔다 그냥 쭉 올라오니까. 근데 이 대기업들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몇 개월 이내로는 회복이 안 돼요. 최소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 내려간 시간을 봤을 때 뭐 1년에서 2년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하락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뭐 1년이다, 6개월이다,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는 바뀌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답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